예, 반갑습니다. 백종철입니다. 예, 제가 슬라이드 15장 준비했는데 뭐 제대로 설명하면 1시간짜리인데 정상선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빨리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예전 일 말씀드리면 정상선 교수님께서 처음 슬라이드에서 우면산 보여주셨는데 그 위치에서 한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수 측정한다고 했을 때 침투에 의한 압력 측정하시기 위해서 우면사에 올라오셔 갖고 거기 현장에서 토속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한사면 파괴 얘기하시고 저는 플로 모델 얘기하고 하면서 접점이 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거 보고 제 발표도 그렇지만은 한 방향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모델링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델링 하는 사람은 모델링 잘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다들 욕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크게 공감하고 제 발표 제목은 수치 모델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부제로 이렇게 파란색 글씨 요 막스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사실 모든 모델은 근본적으로는 다 잘못돼 있다.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퍼펙트하지 않지만은 잘만 이해를 하고 쓰면은 플로트이든 덴스리든 정상훈 교수님 만드신 거든 적절하게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패시브한 제목 같지만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토속류 거동 특성에 대해서 잠깐만 리뷰를 하고 넘어가고요. 대부분의 모델링은 천수 방정식에 근거한 모델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발표도 나왔지만 싱글 페이즈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대별되는 멀티 페이즈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멀티 페이즈 플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세그리게이트 플로, 그러니까 분리된 흐름. 그러니까 상과 상 사이에 경계가 분명히 갈라진 흐름이 있고요. 디스퍼시브 플로라고 해갖고 물속에 토속이 많이 섞여 있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농도, 유사 농도가 큰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상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멀티페이즈 플로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디스퍼시브 플로가 우리 토속류에 해당하는 거고 오일러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오일러 라그랑지안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기법을 이용해서 플로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있는 입자들과의 인터랙션을 파이클 트래킹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흐름을 모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많이 알려진 그림인데요. 토속류가 흘러갈 때의 상황입니다. 이니시에이션 단계는 아니고요. 이니시에이션 되는 거는 저는 그 정상훈 교수님 어프로치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동 단계에서 사면에서 이렇게 천단부에 큰 입자들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광농도류 또는 고농도류 흐름이라는 형태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조파가 있고요. 이 흐름이 또 경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닥 경사에 의해서 그리고 함수비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 흐름 특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토속류 유화하더라도 싱글 페이즈에서 모의할 수 없는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되는 거하고 퇴적되는 거하고 동시에 모의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행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그 설명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화면을 흘러가면서 바닥 물질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강우가 있으면 강우가 또 유입이 되면서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선단부하고 뒷부분하고 또 흐름 특성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모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발표할 때 딱 두 번째 지금 쓰는 건데 약 9년 전에 이거 똑같은 자료를 썼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USGS 실험 자료인데 두 개의 실험이 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는 여기 사면에다가 바닥에 토속을 깔고 동일한 리오로즈를 갖는 토속류를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차이는 왼쪽은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고 오른쪽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면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토속류 유동과 인트레인먼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그림의 동영상의 결말은 여기에 토속이 쌓여 있고요. 이 오른쪽 거는 이 선상의 범위를 넘어서 훨씬 넘어서 다 퍼져나가는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는 그런 그림인데 파일이 거부하네요. 이게 우면산 조사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우면산 사면의 그 면적하고 평균 경사는 동일한 상황에서 비가 올 때 사면에 얼마만큼 물이 쌓일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덤불이 많이 있고 나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덤불 좀 작은 상태, 그리고 가운데 트렌치를 이용해서 배수를 빨리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사면 자체 강우 강도가 약 80mm per hour로 있으면은 우면산 한쪽 사면에만 순간적으로 약 400톤 이상의 물이 머물 수도 있고 적게는 약 200톤까지도 물이 머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이 되면서 내려오면서 바닥 물질뿐만 아니라 사면에 있는 물까지 포함되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식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수방정식이라고 샬로우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토속률을 모델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싱글 페이즈 플로 모델이고요. 이와 같이 세타라는 경사의 사면에서 h라는 두께의 토속류가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할 때 바닥에는 마찰이 작용하고 바닥에서는 또 저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저항력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인트레인먼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반이 변하는 거고, 비가 오면은 또는 물이 더 추가가 되면은 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여기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리버플로우 계산할 때 쓰는 천수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속방정식의 오른쪽 항에다가 강우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인트레인먼트에 의한 속도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강우 그리고 토속류, 인트레인먼트 이 과정까지 다 고려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인트레인먼트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간극수압비의 함수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인트레인먼트 양도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포함되면은 여기에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새로 풀어야 되고요. 근데 이 방정식을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전체 결과를 다 고려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제어력을 갖는 것은 이 SF입니다. 마찰력. 여기 나와 있는 간극수압비. 그런데 여기 마찰력에 의해서 빨리 흐르냐 늦게 흐르냐 언제 스타핑하냐 이거 다 계수 하나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어 스트레스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어쿨럼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요. 코이시브에 의한 일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비스코시티, 난류에 의한 거, 그다음에 디스퍼스 스트레스. 요거는 입자들끼리의 인터랙션 또는 플루이드하고 입자하고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처음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일드 스트레스 이렇게 해갖고 개수값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개를 이펙티브 비스코시티 해가지고 하나의 항으로 보통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샬로워터 베이스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파라미터를 추적하는 거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경사에 토속류가 쌓여 있고 무너집니다. 위에 거는 콜룸 시어 스트레스만 고려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인터널 프릭션 앵글이 바닥 경사보다 크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근데 여기다 일드 스트레스 텀을 집어넣으면은 가다가 속도가 줄고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언제 멈출지, 어느 위치에서 멈출지는 파라메터로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토속률을 모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런 형태의 모델링은 사면에서의 속도 그리고 선상지에서의 퇴적 동시에 모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USGS 요걸 갖다고 요 실험 결과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토속류가 내려오고 요 선상지에서 퇴적되는 부분을 여기 줌인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절해서 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실험 결과를 아주 나이스하게 사면에서 내려온 거를 모의를 했는데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사면 선상지에서의 예측값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퇴적 지역을 맞출 거냐, 사면을 맞출 거냐. 그런데 많은 모델링하는 사람이 증거는 퇴적 지역밖에 없으니까 그걸 맞춘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면에서의 속도는 어떻고 유속은 어떻고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얘기죠, 그게. 그래서 모델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싱글 페이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시행하는 것이 멀티페이즈 플로우 모델링 기법입니다. 나비어스 톡시케이션에 대해서 정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인 것이 나비어스 톡시케이션을 푸는 겁니다. 근데 토속의 입자하고 물하고의 농도에 따라서 이거를 서로 다른 기법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거는 물과 토속과 공기 3상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각 상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을 그리고 인터페이스 방정식을 해석을 해서 서로의 인터랙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상과 상 사이에 작용하는 에디드 매스에 의한 거, 드래그 포스 이런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러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요. 이거하고 또 다른 것이 여기에다가 오일러 어프로치 플러스 파리클 트래킹을 하면은 오일러 라그랑지안 어프로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각각의 큰 입자들은 직접 추적을 하는 건데 그때 계산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드래그 폴스, 프레셔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버추얼 매스, 에디드 매스 이런 여러 가지 항들을 고려해서 파리클끼리의 충돌이라든가 플루이드하고의 시어 스트레스 텀을 직접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현재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적용한 모델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 사면에서 토속류가 발생할 때 저수지로 흘러내리고 이것이 물이 넘치면은 하류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지 안 줄지, 피해를 준다면은 어떤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원 사면 연구팀에서 위험지를 찾고 거기에서 토속류가 얼마큼 발생할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양을 가지고 토속류가 흘러내릴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토속팀에서 토질팀에서 11군데에서 토속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거 2개 지점에 대해서 볼륨을 일정하게 해놓고 토속류를 흘려보내서 이동을 해서 수면으로 내려올 때 수면에 충격을 가해서 수면 파가 전파가 되고 저수지 바닥으로는 토속류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수면 파가 전파되는 형상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수면이 높은 거고요. 파란색이 수면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재체로 전파가 되면서 일부가 약간 원료를 합니다. 그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되고, 재미난 거는 첫째 파가 오는 것보다 두 번째 파가 왔을 때 더 많은 양이 넘치는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검증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한 실험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한 만에서 한쪽 사면에서 랜드 슬라이드가 일어나서 내려온 다음에 그 파가 수면 충격 파가 약 540m, 520m 높이까지 쳐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침식작용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이벤트인데 이 연방공대팀은 아주 작은 수로에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길버트 인렛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무용을 만들어 놓고 요 장치에다가 토속을 집어넣고 압력으로 속도를
가속을 시켜갖고 물 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수면파 그리고 유속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동일한 박스에서 토속이 내려와서 수면에 충격을 가하고 수면 충격파가 생기고 바닥으로는 토속류가 거동하고 반대편 사면으로 물이 쳐 올라가면서 저 넘어가는 높이가 현재 524m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했고 그때 계측한 유속 분포와 함께 수면형을 모의해서 퍼블리싱한 결과가 됩니다. 이거는 수공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건데 저수지가 스위스에 있는 저수지가 붕괴가 돼가지고 물과 함께 실트질이 한꺼번에 흘러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스위스 팀에서 연구를 한 실험을 한 거고 이 실험한 경우에 대해서 토속류고요. 물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전파되는 것을 모의를 해서 모델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규모 실험을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 실험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학교의 집안 전공인 윤찬원 교수님이 주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여기까지가 한 300m, 380m 됩니다. 전체 길이는 680m고요. 사면에서 토속류를 발생시켜서 강성 구조물로 에너지를 저감시킨 다음에 연성 구조물로 토속을 막는 이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이런 다양한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계측하고 로드셀 그리고 충격력 그다음에 이게 링넷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인 산림과학원에서 실험한 거고 이 수문의 폭이 12m입니다. 그래서 수문이 열리면서 토속이 하류로 이동하고요. 만국불을 거치면서 수면이 많이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고 이 하류부에 링넷 여기에다가 강성 구조물 그리고 그 아래 링넷을 설치해서 여기 보면은 많이 토속이 튀어오르는 부분이 강성 구조물로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상류고요. 왼쪽이 하류입니다. 그래서 강성 구조물에서 에너지 소멸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실험 끝난 다음에 링넷 이용해서 토속류를 막은 이런 실험이 되는 거고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지오그룹 외국 기관에서 한 거고 이건 저희 학교에서 윤찬원 교수님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 배열 그리고 간격에 따라서 토속류의 특성에 따라서 그 배열과 간격이 달라져야지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 실험도 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이 직선소로에다가 구조물 설치해 놓고 물과 그리세린 그다음에 세디먼트 집어넣어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험 영상과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수치 모의를 하고 있고 이 관련된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 해석한 건 한 달 반 됐고요. 지금은 사전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자학회 때 발표를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과 수리 실험을 통해서 모형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강성 구조물 설계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D 싱글 페이지 플로우부터 3D 멀티 페이지 플로우 모델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고요. 이 키워드 얘기할 때 1D 싱글 페이지는 효율성이 좋다, 적용성이 좋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 3D 모델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팬시하다. 근데 저는 그 용어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팬시만 하면 안 되고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 적용할 때 모델이 사용하는 지효 형식 그리고 파라메타의 역할 그리고 모델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